오늘 하는 콘텐츠는 그림을 그리고 캔버스에 표현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이런 거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 건 어디에서나 잘 배울 수 있고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따라 그리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잘 그린다는 기준, 멋있는 그림이라는 기준은 딱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엄청 잘 그리진 않지만 제 그림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 편가 아닌가요?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지금 제가 표현해내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콘텐츠는 지금 뭐 프롤로그 같은 거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행, 그림, 생각, 문해력에 대한 얘기를 언어와 이제 영어를 이렇게 언어와 영어를 통해서 개인이 해내는 생각과 그리고 새로운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새로움을 찾고 제가 영국 미술학교에서 배웠던 워크숍들을 조금 소개하면서 좀 생각을 틀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T분들에게 F에게 좀 넘어올 수 있는 한 주먹에 한 조금의 소금? 한 소금의 네. 소금 네.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꼬집. 네. 한 꼬집, 한 스푼. 네. 오늘은 미술사 교육이라든지 취미화실, 원데이 빼고는 없었던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던 대학생이 어떻게 영국에 있는 대학교에 붙었고 생각을 어떻게 표현했고 그 표현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며 발전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콘텐츠의 제목은 보여줘 너의 캔버스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캔버스는 좋다. Creative Angle and Visualization as Second Language라는 걸로 해석을 해보네. CANVAS 이렇게 해서 내 두 번째 언어, 창의적으로 보는 각도와 표현이라고 생각을. 일단 T는 들으니까 복잡하네요. 창이 없고. 저기 눈이 보이고 눈 안에 캔버스가 있죠. 그 제 생각을 표현해. 저거 눈이에요? 네, 눈이에요. 놀랍다. 아이래쉬 그 속눈썹과 놀랍다. 캔버스 보이시죠? CANVS. 네. 네. 되게 예쁘다. 예쁜데 딱 상징적으로. 그래서 뭐 로고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뭔가 제 생각을 뭔가 그림으로 그려놓고 글로 써가다 보니까 저는 조금 편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제목도 좋아요. 보여줘 너의 캔버스. 네. 보여주고 싶을 때만 보여주세요. 협박도 되고.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고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캔버스는 크기도 무궁무진하고 모양도 다르고 어디에나 캔버스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언어. 두 번째 언어. 영어를 배우듯이 창의적인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도가 저는 언어처럼 배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했던 작업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너무 왜 이렇게 넘기지 못하고 아까부터. 이렇게 마우스를 잡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 T 형들은 제가 넘겨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슬기로운 영국 생활을 찍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때까지 다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학교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저희 학교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영국에서 3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술학교. 세계에서 11위.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학교 얘기를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 이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과 그거를 할 수 있다면 사실 영국에서도 미술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다. 들으시는 분들 되게 감질나겠다. 학교 이름 말 안 하고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해서 어딘지 검색해보고 싶은데요. 안 나와요. 어디도 제가
자격지심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학교를 골라서 가신 거예요? 아니면 골라서 갔죠. 찾아보고? 제일 가고 싶은 학교. 제가 런던에 살면서 런던에 있는 학교를 막 리서치하고 하면서 가고 싶은 학교가 없었어요. 거기 막 슬레이드 UCL 있고 골드스미스 있고 첼시 CSM이라고 센트럴 세인트 마틴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 데들 반짝반짝한 데들 있는데 전 좀 되게 상업적이라고 느꼈거든요. 뭔가 그 미술을 대하고 미술을 배우는 방식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지 조금 잘 팔리는 게 될 수 있는지. 그럼 그걸 학교 조사하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나요? 커리큘럼이나 네. 뭐 이제 커리큘럼에서도 교수들. 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인터뷰를 볼 때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학교에 올라와 있는 작업물에 대한 거를 보면 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가 확실히 좀 학교마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 전 첼시를 가고 싶거든요. 거기에 좀 부촌이고 예쁘고 동네가 좋아서 학교 다닐만 나겠다. 좀 이런 느낌도 들고 해서 원래 첼시를 되게 가고 싶었는데 제가 글라스고까지 갔던 이유는 영국 유학생활 거기서도 얘기를 했는데 넌 뭘 좋아하니를 제일 먼저 묻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해내는지에 대한 걸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얘기를 나눠주셔가지고 내가 미술을 여기까지 와서 배운다면 그걸 확실하게 배우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전 사실 그 학교가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거기 학교에서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좀 이렇게 리서치를 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노미네이트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이 학교 되게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많이 펼칠 수 있게끔 좀 많이 도와주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했던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잘 갔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왜 글라스고식이나 가가지고 있었냐고 막 얘기는 하는데 저는 그 학교 저한테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 분야를 알고 찾아보셨나요? 네, 저한테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막 내 힘이 주는 힘이 되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제일 처음에 학교를 선택할 때도 저는 제가 원하는 과가 아니면 사실 학교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학교를 갈 때. 그래서 부모님 많이 답답해 하셨죠. 성적이랑 상관없이 전 제가 원하는 과목을 다 배울 수 있는데 에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서 이제 다들 조금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영국 갔을 때도 좀 그랬거든요. 런던에서 첼시 나왔다고 하면 사실 되게 좋을 수 있는 거지만 그만큼 자기의 실력이 채워져 있어야 그 밸류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건데 내가 거기에서 입시 없이 그냥 바닥에서 그걸 채울 수 있느냐? 전 그건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대신 내가 채울 수 있는 걸 찾자라고 했는데 거기 있는 동안 진짜 자격지심이 엄청 좀 심했죠.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대로 좀 못했고 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불안감? 내가 과거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그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질문. 그러면 거기 내 애들도 고3 때 입시 공부를 하고 글라스고 대학을 들어나요? 입시 미술을 하나? 그래서 예비 과정이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런던에서 했던 과정이 예비 과정이었어요. 미술 대학을 위한 예비 과정? 네. 그냥 랭귀지 스쿨이 아니고. 근데 그 학제가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이제 뭐 중학교 넘어가지고 얘네가 이제 그레이드가 올라가면서 아예 난 미술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애들은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겠죠. 포트폴리오 가지고 자기가 어떤 걸 해나갈 건지. 근데 그 다른 쪽에 관심이 없고 그냥 다른 걸 하다가 어느샌가 뭔가 나이가 한 18살이 되어 가는데 미술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저기 예비 코스에 가서 배워보는 거죠. 전반적인 모든 걸. 그게 학교에서 주어지는 대학교 프로그램. 안에 그 예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이 끝이거든요. 대신 영학년이 있어요. 저기 예비 과정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예과처럼 같은 거 느낌인데. 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1학년으로 들어가면 제가 만약에 산업 디자인이면 산업 디자인만 해야 되고 뭐 순수 미술이면 순수 미술만 해야 되는데 모든 전반적인 학교에서 하는 모든 걸 다 훑어보고 내가 어떤 거에 맞는지를 이제 다녀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치면 1학년 들어가서 학부제처럼 뭐 그렇게 하는 이렇게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그 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전체를 훑어보고 미술이라는 방향을 정할 네. 한국은 근데 중고 시대를 이미 학원에서부터 그쵸. 그래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고 그걸 안 하고 근데 나 미술이 너무 공부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코스가 파운데이션 코스. 아, 영학년. 네, 영학년. 그거는 선택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좀 1학년에 바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저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동안 포트폴리오 학원에 다녔었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모아줄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모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혼자 준비를 하다가 안 되겠다. 그림을 그리다가 이거를 조금 모아주는 곳을 찾아가서 이걸 어떻게 모아가지고 조금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학원을 4개월 정도 다녔었는데 거기 안에서 왕따 아닌 왕따 같은 걸 경험을 했었어요. 색감을 왜 그렇게 쓰니? 뭐 왜 이런 형태를 만드니? 왜 이런 시도를 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뭐라죠? 그 미술의 틀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저한테 계속 넌 이렇게 해서 떨어진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줬었거든요. 1년 더 해야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술인 것 같아요. 거기 1년 더 다니라고. 근데 그 학원에서 되게 좋았던 거는 크리틱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주에 했던 그 활동을 한 3시간 정도 크리틱을 해요. 가져와서 내가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네. 자아 비판 그리고 이제 대중 비판.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근데 전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근데 그래서 제 생각나는 거는 제가 페인팅을 하나 했는데, 그러니까 하늘은 초록색이었고 강은 분홍색이었거든요. 저는 그 노을에 비친 그 강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렸는데 저렇게 괴이하고 기이한 걸 그리다니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진짜 되게 상처였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의 틀을 계속 배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깬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마 그들의 얼굴에 똥을 던지는 거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거기에 온 사람들도 다 좀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그쵸. 오지 않았을까. 그래도 색에 대한 편견. 저는 무슨 색을 하든 주관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미 잡혀있네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틀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나무 그러니까, 초록색. 네. 나무가 파란색이면 안 되는 거죠. 나무가 노란색이면 가을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저거 이상한데? 라고 계속 찝게 되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도예를 하고 도자기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제가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된 게, 전공자였으면 저렇게 절대 안 했을 거야. 왜냐면 부서질 걸 알고 있거든. 라고 하는 거죠. 저한테 선생님 전공자였으면 절대 저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걸 안 해봤으니까 그걸 막 많은 시도를 통해서 실패를 안 해봤으니까 일단 해보고 보는 거야. 그럼 거기서 방법을 찾으면 되거든. 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도를 해보면서 문제를 찾고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데는 선수가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표현해 나감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미 조금 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되게 두려워하는 거죠. 한 번 더 거쳐야 되니까 이런 건 안 해야지. 이렇게 이제 있는 건데, 제가 틀이 없었기 때문에 좋았던 것도 있고,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거를 저처럼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많이 시행착오를 거쳐왔으니까 쉽게 가져가세요 이런 느낌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못 열고 있네요. 10년 전. 아니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되게 빠르게 보여드리자면 빠르게. 아직도 안 나왔어. 아직도 안 나와서. 여기가 이제 처음으로 그렸던 제 자화상이에요. 눈이 없죠? 크로키. 크로키. 진짜 빠르게 그리는. 그래서, 근데 제가 하루하루에 제가 어떤 기분인지를 뭔가 이렇게 표현해내고 싶었고, 뭔가 그려내고자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걸 보면서, 진짜 되게 처음 미술을 하는 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그 다음에 제가 얼굴을 못 그리겠는 거예요. 그 균형 맞게. 그래서 제가 어떤 다양한 모습이 있는지 그 페르소나를 알려주고 싶었는데 되게 1차원적이죠. 왜냐면 처음 표현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제 되게 다양한 모습의 얼굴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합쳐보기 시작했던 거죠. 구도를 저렇게 잡은 것도 일부러 저렇게 잡은 거예요? 그냥 여러 번 시작을 해보다가 아 저거 되게 괜찮다. 크기도 막 쭉 사이드를 크게 네. 했다가 작게 했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표정이 합쳐지면서 눈 여러 개고 그 눈들의 뭐라 하죠? 은근 담겨있는 그 감정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네. 저게 되게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크로키를 처음에 하고 두 번째 이렇게 했을 때, 그림을 굳이 잘 그릴 필요가 없구나. 이거를 대고 그리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라는 방법을 찾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게, 이제 제 성격, 다른 페르소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발전하게 된 거예요. 자, 1번, 2번, 3번이 다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했던 그 그림과 합쳐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합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큰 캔버스에 그려보고 그리고 그 캔버스에서 느꼈던 이거를 이제 3D로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이제 만든 게 이 찰흙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옆에 있는 이 스케치들은 이걸 어떻게 만들까? 이 성격을 어떻게 하면 합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도 생각이 났었고 마티스도 생각이 났었고 이런 레퍼런스들을 보면서 나는 요렇게 표현을 해봐야겠다. 요렇게 표현해봐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저거를 이제 입체적인 형태로 만들면서 나는 이거를 그냥 모양만 보여줄 게 아니라 안에가 뭐가 들었는지도 보여주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요렇게 돼요. 안에 다양한 색깔들, 그러니까 안에 되게 다양한, 아까 페르소나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다양한 색깔을 가진 내가 있는 거를 제가 이건 한 3주 만에 해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그리고 넣어놔. 네, 그래서 다양한. 네, 저거를 뭔가 내 얼굴을 그린 크로키에서 뭔가 내 안에 든 거를 표현하는 거를, 어떻게, 뭔가 정확하게 해내야지가 아닌, 뭘 표현해내지? 이걸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지? 이를 생각해내다 보니까 눈 없었던 크로키가 이렇게 사탕 들고 가는 제 안에 여러 세포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완성도를 말하고 싶다기보다는 뭔가 제가 이때 얼마나 발악을 하면서 이 크로키를 이렇게 표현해내려고 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미술을 막 딱히 배우지 않아도 내가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생각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어떤 문장부터 시작을 한다면 만들어지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저녁하기 힘들다. 근데 저녁을 메뉴가 있으면 무조건 해요. 네. 그냥 오늘 저녁 미역국, 한 미역국 끓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메뉴 세우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오늘 저녁 뭐 하지? 먹고 싶은지, 내일 저녁 뭐 먹지? 하고 싶은지가 생각이 안 날 때. 근데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그 메뉴를 뭘 할 건지. 네. 그거를 끌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왜 그럴까요? 제 왜 작업을 내 안의 것을 꺼내는 게 힘들까요? 왜냐면 그런 생각을 꺼내는 거를 어릴 때부터 이거는 이제 네가 너무 너의 색을 드러내면 안 돼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던 거. 단체 생활이 중요하고 가족 안에서의 이제 내가 중요하다 보니 그 가족이 갖게 되는 색깔이 중요하지만 내가 갖게 되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밝히는 게 뭐라죠? 되게 어렵고 무서운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거를 조금 더 끌어내서 같이 저라든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다른 형태의 제 페르소나인 거죠. 제가 뭔가 숨을 쉬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들어갔다 막 나갔다 하는 이거. 근데 이거 천사점토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었거든요. 그래? 천사점토 그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천사점토로 만들었어요. 근데 저 낱낱이 꼬불꼬불한 팝콘 같은 건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그래서 그냥 붙였어요. 천사점토에 물 붙이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톡 동글동글동글 네, 말아서 말아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자칫 숨 쉴 바이러스 때 같은데. 근데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와. 뭔가 숨 쉴 때, 지금 근데 이걸 보면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뭔가 할 때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지금은 아마 영상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그냥, 이거까지가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나는 이렇게 들숨날숨 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서 막 나갔다가 또 많은 세상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한테 들어오곤 해 라는 생각을 표현해내고 싶다 보니 요런 이미지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다음 게 이제 이 마스크인데요.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캡슐이거든요. 투명 캡슐이에요. 캡슐 안에 혹시 이 오른쪽 사진 보고서 이거 보고서 혹시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으신지. 두꺼운 유리 뒤에 있는 저는 이거 TV 화면 조정지간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정말 너무 많은 이미지들이 저한테 한 번에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지금 뭘 보여줄지를 모르겠는 이런 TV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저한테 들어오는 이미지는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를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막 쓰고 돌아다녀요. 막 이렇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그 학원에서 이런 걸 좀 되게 잘하더라고요. 내가 뭘 만들어 놓으면 쌈박하게 사진을 찍어주고 이런 걸 되게 잘해. 그래서 행위예술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구현을 해가지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더 잘 보여줄지를 거기서는 해주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크로키에서 저 가면까지 왔어요. 이런 걸 계속 끌어내게 그럼 도와주는 게 그 수업의 역할? 지도자, 교수 아니면 그러니까 그걸 믿어주는 거죠. 그냥 뭐라지? 나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나에서 끌어나가가지고 이런 걸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튜터들의 역할은 이거를 네가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재료를 쓰면 더 좋을까를 옆에서 알려줘요. 그럼 실험을 해보고 내가 생각했던 걸로 돼. 그럼 하고 안 돼. 그럼 다른 재주를 찾고. 제가 이거를 하면서 했던 이 마지막 그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젤리거든요. 그 우퍼 위에 젤리를 올리면 젤리가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거예요. 슬라임 같은. 제가 막 웃으면 막 얘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우퍼를 제가 그 비싼 우퍼를 한 3개 말아먹고 기술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막 한 천으로도 해보고 막 이렇게 꿀렁거리는 그 느낌을 제가 하하하 하고 웃을 때마다 걔가 막 꿀렁거리는 그 느낌을 꼭 찍고 싶었는데 뭔가 그 되게 저를 상징하는 그런 느낌 같아서 근데 기술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결국 못하고 끝났거든요. 그 젤리가 색깔이 입혀지는 과정이라든지 걔가 젤리가 썩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젤리가 썩지 않는 거란지 흔들림에 있어서의 그 정도라든지 그걸 제가 만들어야 되니까. 슬라임이 없었나? 슬라임 없었죠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은 슬라임이 굉장히 묽은. 근데 이게 너무 농도가. 묽잖아요. 그럼 녹아내려 버려요. 또 그러니까 이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그 농도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같은 이게 저는 지금 이거를 미술로 풀어냈지만 이 과정을 글쓰기나 영상이나 다른 걸로 풀어낸다고 하면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자료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영국 예술대학교랑 그러니까 런던 예술대랑 글라스고 예술대학을 나왔는데 그게 되게 좋은 학교라는 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밸류를 대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나는 그냥 운으로 붙었고 운으로 문 닫고 나왔나 보다. 그래서 그거를 되게 겨우 졸업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게 되게 창피했어요. 그랬는데 장항준 그 감독님 영상 보면서 선방했다. 내가 이런 학교라도 간 게 어디야. 내가 숫자도 못 셌는데 초등학교 들어갔고 선방했다. 이렇게 하는 그 영상 보면서
아니 문 닫고 나온 게 뭐 어때? 닫았잖아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뽑을만 했으니 뽑았지 않겠어? 그렇겠죠? 자기들한테 그 선에 맞지도 않는데 네. 뽑지 않. 그래서 않았을까? 조금씩 그렇게 충분했지. 생각을 하면서 아 이때 했던 작업들이 나한테 요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조금씩 풀어나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자꾸 들었을 때 나의 쓸모가 뭐지? 라는 생각이 자꾸 이제 저한테 퀘스천 마크로 남았었는데 이걸 제가 계속 그냥 언어로만 풀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숙제가 아니었나. 이거를 듣는 사람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노는 사람은 이거를 방식을 가지고 놀면 이걸 이게 트라이를 여러 번 해보다 보면 되게 다양한 방식의 작업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부끄럽지만 이 작업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되게 재밌는데.